자, 계속해서 두 번째 원가의 분류 중 직접비와 간접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냐 간접비냐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그래서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다 했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들어갔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눈에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거죠. 아, 이 단계에 들어갔고 이 단계에 들어갔고 아, 저 단계에서는 이제 거의 완성됐구나.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재료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직접비라 보시면 되고요. 간접비는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추적이 안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전기라고 있었는데 이제 기계에서 얼마만큼 이 전기를 썼냐. 그 다음에 이 기계에서는 얼마만큼 전기를 썼냐. 이 기계에서는 얼마만큼 전기를 썼냐. 이거를 전기를 어느 쪽에 흘러가고 어느 쪽에 흘러가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대략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간접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간접 제조비라고 이 세 개 합친 게 뭐냐? 그래서 제조 간접비라고 부릅니다. 제조 간접비라 부르고요. 이제 직접비는 이걸 제조 직접비라고 부르는데 제조 직접비라는 얘기는 안 써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간접 제조비를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드릴게요. 못 보셨을까봐. 자, 이거는 이제 세 개를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조 직접비라는 얘기는 잘 안 적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라는 용어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도 뒤에서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에 대한 얘기는 이제 2장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3번.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입니다. 기초 원가는 제품 사용에 직접 사용하는 원가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가 기초 원가에 해당이 되고요. 가공 원가는 원재료를 제외한 원가, 그러니까 직접 농업비와 제조 간접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원가가 뭐냐, 가공 원가가 뭐냐라는 개념을 많이 물어봅니다. 개념도 많이 물어보고요. 특히 이제 금액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세무 1급, 세무 2급은 잘 안 물어봅니다. 기초 원가, 가공 원가가 뭔지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회계 1급에서는 기초 원가가 뭐냐, 가공 원가가 뭐냐 이거를 한 번씩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최근 회차에 들어가면서 이제 안 묻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묻혀가는 쪽이긴 한데 이제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금액적으로 풀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공통적이 있죠. 공통적.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직접 농업비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농업비가 있고 가공원가에도 직접 농업비가 있죠. 그래서 공통점에 이제 직접 농업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제품원가와 기가원가예요. 제품원가, 기가원가는 간략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은 제조하고 관련돼 있고요. 기가원가는 제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 이제 뭐 하나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뿌리를 하나 만드는 거죠. 뿌리를 만들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연장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메인적인 부분은 제품 원가는 제조 관련돼 있고 기가 원가는 제품과 관련이 없죠. 그거를 이제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제품 원가는 이제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비용의 합계액이에요. 그러니까 즉 제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비용의 합계액 뭐 돼 있는데 뭐 그래 좀 되고 그냥 제조와 관련돼 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하고요. 판매비, 일반 관리비, 영업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즉 제조와 관련돼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제품 원가는. 근데 기가 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가 원가는 제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발생과 동시에 전액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되는데 뭐 어려운 부분은 때려치우고요.
그냥 말 그대로 판관비만 생각하시면 돼요. 판관비. 판관비는 제조와 관계없습니다. 판관비는 내가 판매를 하는 그거지 그 물건을 만든다는 그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간원가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비제조 원가라고 또 불러요. 비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 다섯 번째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2번과 3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계 1급에서 용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용어적으로. 회계 1급은 아까 제 얘기했던 앞에 있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의사결정하고 용어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회계 1급에서는. 회계 1급은 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계산 문제는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세무 2급보다 비중이 적어요. 세무 2급보다 비중이 적기 때문에 주로 이론적인 문제를 많이 나옵니다. 이론적인 문제를. 그런데 세무 2급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이론적인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회계 1급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론 문제를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회계 1급 아시는 분들은. 세무 2급은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계산 문제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세무 1급은 문제가 좀 깊어가지고요. 응용을 정말 잘해야 돼요. 세무 1급. 그래서 세무 2급을 그 선수 과목으로 무조건 그걸 커버를 쳐야 돼요. 그래야 세무 1급을 하기가 편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입니다.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얘기를 해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원가. 그러니까 의사결정 시 고려 대상이 되는 게 원가 관련 원가예요.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예요. 그러니까 뭐 대항할 차이가 없는 미래 원가로 특정 의사결정 시 뭐 안 되는 거, 뭐 관련 원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을 보면은 매몰 원가입니다. 매몰 원가. 매몰 원가는 뭐냐면은 이 부분 제가 슬래시하는 부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원가다 라고 돼 있어요. 이는 경영자와 뭐 통제할 수 없고 이거 읽어보면 돼요. 그냥 뒤에 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몰 원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 현재하고 미래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돈으로 생각해봐요. 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로 해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현재 이걸 안 써요. 안 쓰는데 어떻게 되지? 중고나라에 팔면 되나? 아유 뭐 이미 고장도 났을 거고. 아유 생각하지 말자. 이런 게 바로 매몰 원가예요. 이런 게 바로 매몰 원가예요. 과거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에서 중고나라에 팔까? 팔면 돈 얼마 나올까? 아이 뭐 고장 났을 텐데 그냥 버리자. 이게 바로 매몰 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 와서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몰 원가예요. 그래서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원가다 라고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매몰 원가 예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아까 얘기했었죠. 어떠한 물건을 돈 주고 구입했는데 안 썼어요. 아 어떡하지? 중고나라에 팔까? 아니면은 아유 뭐 그냥 고장났는데 버리자. 이게 매몰 원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대표적 예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FAT 1급을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FAT 1급을 공부를 하려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 그런데 현재에 와서 그러니까 과거죠. 이게 다 지나면 과거가 되죠. 현재에서 돌아봤을 때 FAT 1급보다는 내가 전산회계 1급을 하는 게 더 편하다 생각을 해요. 현재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과거에 있던 FAT 1급은 생각이 고려 대상이냐 고려 대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고려 대상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미 난 포기했고 이러한 현재에 대해서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미래에도 별로 비전이 없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대안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FAT 1급은. 그래서 이게 바로 메모 원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일을 현재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모 원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회 원가입니다. 기회 원가는 뭐냐면은, 기회 원가는 두 대안이라는 게 있어요. 대안. 두 대안 중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메모 원가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돈 주고 내가 기계 샀는데 중고나라에 팔까? 뭐 기계 고장났을 텐데 버리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메모 원가니까. 근데 기회 원가는 뭐예요? 기회 원가는 이제 여기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러 선택 대체 안에서 자원을 현재 용도가 아닌 대체적인 차선의 용도에 사용했다면 실현할 수 있어 최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 중에 하나 포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포기해라 이 뜻이에요. 차선의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이 있어요. 두 개의 선택. 먹을 거로 예상해 볼까요? 닭이 있고 오리가 있어요. 자, 친구들 닭 먹을까요? 오리 먹을까요? 라는 생각보다는 내 혼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을 먹으면은 맛있겠다. 오기도 맛있는데. 그러면은 뭐 먹어야 되냐? 차라리 오리 먹는 게 어차피 저녁이고 살이 덜 찌는 거면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오리를 선택해야 되겠다. 라는 이게 선택을 한 거예요. 닭을 버리고. 이게 바로 기회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대안이 있어요. 두 대안이 있는데 나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닭이라는 오리가 있어요. 마침 저녁인데 닭 먹으면은 소화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살도 찌겠지. 차라리 그냥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오리를 먹자. 그래서 오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대안에 있으면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최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원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원가는 과거에 있던 일을 현재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기회원가는 두 가지의 대안이 있으면은 그 한 개의 선택함으로써 최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서 내가 최선 선택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게 기회원가라는 거예요. 기회원가는 실생활에 정말 많이 적용이 되고요. 메모원가도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메모원가와 기회원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용어로서 많이 묻는 경우도 있고요. 숫자로 묻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이 메모원가와 기회원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메모원가를 제가 똑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강조하려면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그래야 좀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능 원가예요. 회피라는 게 뭐예요? 회피는 영어로 뭐이든가 맞죠? 맞나요? 이건가요? 이건가? 이게 회피라는 게 있어요. 회피라는 거는 이제 피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회피라는 거는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능 원가가 있어요.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회피 가능 원가는 조업도 수준이 감소하면은 절감될 수 있는 원가, 변동 원가에 해당이 된다. 회피 불능 원가는 고정 원가에 해당이 된다. 근데 전사회계 1급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현재 이제 여기 있어요. 근처에 살고 있어요. 천하산역 KTX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빠르건 편리한 KTX를 타기 위해서 내가 대구광역시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대구광역시로. 그러면은 대구광역시로 여행을 가려면은 이제 경비를 이제 한번 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경비를 다 짜보니까 교통비는 31,100원이 나오고 입장료는 대략 10,000원 나오고 식대는 하나 한 5만원이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한 5만원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뺄 수 있는 거. 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회피 반응 원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 제외를 할 수 있는 거.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회피 가능 원가예요. 대체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2박 3일 대구광역시까지 동대구역까지 간다고 치고, 그래, 그러니까 회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입장료를 뺄 수 있죠. 아, 입장료는 뭐 어차피 뭐 다음에도 있고 입장료 없는 곳 뭐 아니면 다른 여행지도 있으니까 한번 뭐 다른 데 알아보자. 그러면은 입장료 뺄 수 있어요. 그러면 경비에 줄어들죠. 그게 바로 회피 가능 원가라는 거예요. 회피 가능 원가. 또 식대는 또 줄일 수 있겠죠. 식대는 5만원에서 아마 뭐 3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맛집을 조금 더 포기하고 내가 관광을 좀 더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회피 가능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업도 수준이 감소하면은 절감돼 있는 원가. 그러니까 내가 총 예산에서 내가 뺄 수 있는 걸 빼버리면은 또 줄일 수 있는 걸 줄이는 게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원가액에서는 회피 가능 원가로 대충 예를 들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회피 불능 원가는 뭐냐면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비 동대구역에서 천하산까지 31,100원이에요. 못 빼요. 1시간 10분 걸려요. 가는데 1시간 10분 걸려요. 안되겠다. 이거 못 빼요. 그래서 이건 못 뺀다 절대로. 나는 빠르고 편리한 열차를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못 빼요. 이게 바로 회피 불능 원가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 발생돼 있는 원가. 내가 못 빼요, 나는. 그래서 이게 회피 불능 원가예요. 숙박 이것도 못 빼요. 자는 데는 있어야 되니까 못 빼요. 그게 바로 회피 불능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예가 이게 좀 적합했으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회피 가능 원가는 일단 총 예산이라는 금액을 짜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빼거나 아니면은 줄이거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회피 가능 원가고, 회피 불능 원가는 못 줄여요. 이거는 꼭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회피 불능 원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책을 보고 외우면 돼요. 조업도 수준이 감소하면 절감되어 있는 원가. 그러니까 예산을 빼거나 줄인다. 그러면은 절감할 수 있죠.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 발생되어 있는 원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못 빼. 나 이 예산에 절대 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회피 불능 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원가의 흐름입니다. 자, 원가의 흐름은 앞에서 이제 첫 번째 강의에 소개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게. 그래서 원가의 3요소인 재료비, 농업비, 제조용비가 원가의 3요소라고 있었어요. 원가의 3요소를 이제 직접비, 간접비를 붙이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이제 하나의 이제 원가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가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하나의 구성을 요소가 되는데, 이제 이 세 개를 합치면 뭐냐?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했었어요. 단기총 제조 원가. 원재료 재고액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단기총 제조 원가가 돼요. 단기총 제조 원가는 이제 어디로? 제공품으로 이동하죠. 제공품으로. 단기총 제조 원가는 이제 완성 단계인 전인 제공품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제공품 이동해서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총 제조 원가를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만큼 빼면 돼요. 그러면은 뭐냐? 이제 제품의 재고 금액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품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완성된 거죠. 제공품에서 이제 완성된 거. 완성된 거를 이제 단기 이게 잘못됐죠. 단기 제품 재고액을 매출 원가로 이동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매출 원가로 이동한다. 이 부분도 수정할게요. 매출 원가로 이동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은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회계 1급과 상관없이 세무 2급에서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가 흐름은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서는 이제 원가의 흐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원가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응용하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습 문제가 되는데 연습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원가액의 1장 총론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거나 모르시는 부분, 또 혹시나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